그냥세법의 빠른 세법, 소득세, 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어지며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적용 방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 소득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가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13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와 뒤에서 설명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항목별 세액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두 방법 중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납세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표준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이미 차감되었으므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7만 원이나 소득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는 12만 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이거나 성실신고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대신 의료비 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세액공제 중 항목별 세액공제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세액공제로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할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란 인적공제 계산 시 고려되었던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때 세액공제액은 두 가지 합으로 계산되는데요. 먼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1년 기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곱한 금액과 나머지 기본공제 대상자의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하여 1년 한도 100만 원 내에서 12%를 곱한 금액을 합쳐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이때 공제율과 곱하는 공제 대상액은 부양가족마다가 아닌 거주자의 1년 현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일반 보장성 보험에는 3억 원 이내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대상자는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의 계산구조를 보시면 먼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 중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난임시술비, 미수가 등 의료비, 본인 등 의료비, 기타 의료비로 구분하고 해당 지출액에 거주자의 총급여의 3%를 차감해야 합니다. 이때 총급여의 3%인 기준금액을 차감하는 순서는 기타 의료비부터 시작하여 본인 등 의료비, 미수가 등 의료비 순서로 차감됩니다. 또한 기타 의료비의 경우 지출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하는 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며 이와 같이 계산한 각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하여 난임시술비는 30%, 미수가 등 의료비는 20%, 본인 등 의료비와 기타 의료비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앞서 분류했었던 공제 대상 의료비의 그룹의 개념을 보시면 먼저 난임시술비는 난임치료 관련 의료비를 말하고 미수가 등 의료비는 미수가 및 선천성 이상화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다음 본인 등 의료비는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지출을 말하는데 여기서 경로우대자는 65세 이상의 가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의료비는 기타 의료비로 분류됩니다. 이 네 가지 그룹에 포함될 수 있는 의료비와 그렇지 않은 의료비를 분류하자면 진찰, 진료 같은 병원비나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된 비용, 50만 원 한도 이내의 안경 및 렌즈,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본인 일시 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 원 또는 사업소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1회당 2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의료비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금액만큼 공제 대상액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로는 미용 및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국외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별 세액공제는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 판단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액은 공제 대상 교육비 총액의 15%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 대상액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대학원 및 직능개발훈련시설 관련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은 공제 대상에 제외됩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는 해당 가족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게 되며, 한도는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 유치원 및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만원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과 수급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일반 교육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되, 공제 대상에게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이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 교육비와 달리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판정 시 연령 및 소득 요건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며, 직계 존속과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또한 공제됩니다. 그러면 각 그룹에 포함되어 공제될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를 보시면, 먼저 일반 교육비는 유치원 및 초중고 대학교의 수업료, 급식비, 중고등학생이 교과서 대금과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수업비, 교재비와 30만원 이내의 체험학습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만 해당하며, 장애인의 일반적인 교육비는 일반 교육비에 포함되어 별도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세액 공제로,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요건만을 고려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뒤에 설명할 공제 대상액에 대하여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추가까지는 30%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산출세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때 공제되는 기부금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분류하여 각각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기부금 대상에서 몇 가지가 추가되는데요. 먼저 특례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경우 그것에 대한 용역가액을 산정하여 포함시킵니다. 이때 용역가액은 전체 봉사시간을 하루당 8시간으로 나눠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봉사일수를 구하고 일일마다 5만원을 곱한 금액과 직접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부금의 경우 노동조합비, 공인법인 기부신탁도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일반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과 달리 현물로 기부하였을 때 특수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시가와 장부가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특례, 우리, 일반 기부금 금액을 합친 뒤 사업소득의 필요응비로 처리된 기부금을 차감시켜 공제대상 기부금을 구합니다. 여기서 각 기부금에 대한 한도를 보시면, 우선 특례기부금은 기준소득 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모두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기준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필요응비에 산입된 기부금을 더한 뒤 원천 징수세율 적용 금속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기준소득 금액에서 세법상 공제대상으로 인정된 정치자금 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까지 공제됩니다. 마지막 일반 기부금은 기준소득 금액에서 세법상 정치자금, 특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차감한 나머지의 10%만큼을 한도로 보되, 만약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일반 기부금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한도로 추가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 한도는 기준소득 금액에서 정치자금, 특례, 우리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이 20%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까지가 항목별 세액공제였고, 다음은 주요 조특법상 세액공제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로 개인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만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 중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는 25%만큼 공제됩니다. 다음은 월세 세액공제로 특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정 요건이란 둘 중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먼저 총급여가 7천만 원보다 이하이면서 동시에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월세세액 공제나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할 수 있으며 해당 월세를 지출하는 임차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지출액에 대하여 1년 기준 750만 원까지 16%를 곱하여 세액 공제를 계산하는데요. 다만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4,500만 원보다 이하인 사업자라면 17%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 방법입니다. 이 규정은 3단계에 걸쳐 세액공제액과 산출세액 한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산출세액 한도로만 세액공제되며 만약 한도 초과된 경우 초과된 세액공제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 연금계좌, 특별, 정치자금 세액공제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기준 산출세액 한도와 비교하게 되는데요. 공제기준 산출세액이란 전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원천 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 금액을 뺀 나머지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을 말합니다. 만약 이 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이 공제기준 산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중 기부금 세액 공제액이 포함된 경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득세 및 조특법상 규정된 모든 세액 공제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하는 것인데요. 만약 세액공제 합계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번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책봐 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